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여건의 조셉입니다. 저희가 항상 바깥에서 야외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보다시피 여기가 제 오피스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하게 된 계기는 요즘 사실 예전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학부형님들이 이제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공립학교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일 좋은, 가장 좋은 공립학교가 어딥니까? 라고 저한테 되게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형 입장이라도 그런 질문은 꼭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좋은 공립학교가 어딘지. 그래서 오늘은 좋은 공립학교와 안 좋은 공립학교에 대한 차이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안 좋은 학교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공립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제가 공립학교에 대한 간단한, 제가 사는 브리스벤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 이 촬영은 제가 조기유아 상담원으로서 15년 정도 일을 했는데 100% 제 주관에 맞춰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 객관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제 노하우와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제가 일단은 저희 브리스벤에 있는 공립학교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브리스벤에 있는 초, 중고 공립학교가 총 450개 이상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학교들은요, 유학생을 브리스벤에 있는 450개 이상에 있는 초, 중고 학교들 중에 유학생만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이렇게 따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유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없어요. 총 지금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초, 중고 합쳐가지고 42개, 42개의 학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학교들의 이름들 보시면은 The Gap, 그다음에 캐드론, 켈빈 그로브 전부 다 지역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입니다. 저희 한국도 그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양재초등학교, 잠실초등학교 다 동네 이름을 따듯이 이 브리스벤에 있는 공립학교들도 전부 다 동네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스테이트 스쿨이라는 게 있고요. 스테이트 하이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쿨은 초등학교 6세부터 6학년까지가 재학이 가능한 거고요. 스테이트 하이스쿨이라 하면은 7학년, 그러니까 중1부터 12학년, 고3까지 입학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게 컬리지라는 말이 있어요. 스테이트 컬리지 또는 그냥 컬리지예요. 그 컬리지라는 거는요, 6세부터 12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전 학년 학생이 다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스테이트 컬리지는 유학생을 받는 학교는 총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테이트 스쿨과 스테이트 하이스쿨로 나눠져 있고요. HSP라는 학교가 3군데가 있는데 이 3군데는 영어 과정, 영어 연수 과정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리첼튼 스테이트 하이스쿨, 그 다음에 인드로필리 스테이트 하이스쿨, 그 다음에 화이트힐 컬리지, 이 3군데는 HSP 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예요. 영어 과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또 IB 과정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총 공립학교가 IB를 갖고 있는 학교는 3군데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는 인드로필리 스테이트 하이스쿨이 IB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레브랜드에 있는 디스트릭트 스테이트 하이스쿨이 IB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이제 QA, 퀸슬랜드 아카데미라고 그러죠. 특목고라고 합니다. 특수목적의 고등학교. 예. 그 과정이 이제 IB 과정이 2군데가 있고요. 예. 총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립학교를 제가 일컫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좋은 공립학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공립학교, 이런 저희가 꼭 데피니션을 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런 데피니션, 그런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집값 비싼 동네가 땅값 비싼 동네, 그러니까 삶이 풍족한 동네가 있는 학교가
아무래도 교육열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브리스벤이 어떤 식의 어느 동네가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좋고 오래됐고 그다음에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지 이걸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브리스벤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브리스벤 같은 경우는요, 크게 이 리버, 브리스벤 리버입니다. 브리스벤 강을 따라서 동네가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 위쪽이 북쪽이고요, 밑에 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공항이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여기 있고요. 이 브리스벤 국제공항은요,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이에요. 시드니 다음이 이제 국제공항으로는 브리스벤 국제공항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남쪽에 뭐가 있냐면 골드코스트라는 동네가 있어요. 골드코스트 들어보셨죠? 그 골드코스트라는 동네가 사실은 관광 사업으로 굉장히 흥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관광 사업이 가장 큰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브리스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약 45km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드코스트까지 하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브리스벤 리버 남쪽으로 많은 동네들이 생겼어요. 신도시가 생긴 거죠, 결국은요. 그럼 그 신도시는 누가 입주하냐? 결국은 소수민족, 이제 갓 이민 온 아니면은 중국이나 대만이나 우리 한국에서 어떤 삶의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집을 여기 이제 많이 사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됐죠. 당연히 이제 집이 늘어지고 개발이 되면은 그 다음 들어오는 거는 학교가 들어오겠죠. 그래가지고 이 지도상을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군데로 보면은 이 밑에 동네 남쪽의 학교들이 많이 분포가 됐고 유학생을 받는 학교들도 많아졌습니다. 동네가 신도시가 생기면은 렌트 사업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유학생들이 계속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브리스벤에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호주인들이 정착해서 잘 사는 동네는 일명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해서 파라군이라는 동네는 서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동네예요. 특히나 강 북쪽으로요. 여기는 사실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요, 산을 끼고 강이 보이는 동네, 사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예,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예, 그런 동네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 동네가 사실은 제일 부자 동네예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는 사실 사립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리고 대학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동네의 교육열이 많이 좋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정교육도 받았고 생활력적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엄마는 전업주부인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사실은 여기 또 학교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브리스벤의 서쪽 동네는 백인들 동네, 잘 사는 동네고요. 남쪽들은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면서 소수민족, 제일 많은 게 중국, 대만, 그 다음에 한국, 일본, 그 다음 나라들도 있는데 넉넉하긴 하지만은 이제 막 신도시가 생긴 거고요. 예. 그렇다면 북쪽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북쪽 같은 경우는요, 선샤인 코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선샤인 코스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로는 이제 곧 학교가 생긴 게 노스레이크 스테이트 커리지라는 데도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쪽도 지금 한참 이제 개발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밑에 쪽으로 어머님들이 유학생을 생각했을 때는 이 남쪽과 서쪽이 가장 인기가 있고 저도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 싶네요. 저도 사실은 남쪽 살아요. 지금 저도 남쪽 사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남쪽에 있는 학교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에 학교를 선정할 때 어느 학교를 선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머님들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사실은 거의 모든 이제 유학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립학교 다 비슷합니다. 아니면은 다 일일이 유학원들이 다 방문을 못 해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지는 블로그나 카페나 제일 많이 알려지는 뭐 켈빈 블로거가 좋습니다. 켈빈 블로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켈빈 글로벌한 학교가 유명하긴 해요. 왜냐면은 어머님들 생활권도 좋고 아이들이 6세부터 12학년까지 다 다닐 수 있으니까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학교는 물론 시설의 차이나 지역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아이들의 성향과 아이들의 어떤 탤런트,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어머님이 여기 와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님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어머님이 아이를 케어하면서 어머님의 생활권에 대한, 어머님 생활의 편리성에 대한 동네, 어머님이 어떤 성향이 나는 좀 도심지를 좋아한다, 나는 도시 생활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도심 근처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어머님 반대로 나는 좀 떨어져 있어도 호주 애들 난 새로운 경험 한번 해보고 싶어, 호주 사람들이랑 한번 어울려보고 싶어 했을 때 그럼 호주 사람들이 동네 사는 동네, 이제 어머님의 생활권과 아이의 탤런트와 성향 특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저는 이제 분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이들의 성향 특성 이런 건데, 사실 탤런트 호주까지 와가지고 한국식 교육을 시키실 분들은 많이 없어요. 암기해라, 공부해라 이런 거보다는 아이들이 잘하는 거를 더 키워주면서 영어 공부에 많이 목적을 두시죠. 특히나 저학년들이 많이 오니까요. 아이들이 한국에서 플룻을 했어요. 플룻. 이렇게 악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플룻이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또는 아이들이 운동을 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인데 호주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축구를 시키고 싶어. 그렇다면은 좋은 축구 코치가 있던지, 아니면은 학교마다 자기 학교 대항전 축구 시합을 하는데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낸 좀 축구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관심도가 높은 학교를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뭐 엘리트 프로그램이라는 말도 쓰고요, 스페셜 프로그램이라는 말도 써요. 학교마다 자기네들이 강조하는, 그 다음에 좀 관심이 더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사실 이런 책자가 있어요. 이건 사실 이제 에이전트들이, 저도 에이전트죠. 예, 에이전트들이 교육청으로 받는 이제 책자고,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발모랄 스테이트 하이스쿨은 여기 있어요. 이게 발모랄 스테이트 하이스쿨인데요. 여기에 스페셜 프로그램으로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약간 우주공학, 우주과학이란 거고요. 그다음에 필름 앤 텔레비전, 이런 방송 이런 거에 관심, 그다음에 파인 아트, 예능 쪽으로 자기네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혹시 한국에서 방송반을 했고 음악이나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이가. 그렇다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발모랄 스테이트 하이스쿨이라는 데를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클레버랜드 스테이트 하이스쿨이라는 데 있어요. 약간 동쪽에 있는 학교예요. 좀 멀리 있죠? 바닷가 끼고 있는. 자, 그럼 여기는 스페셜 프로그램에 뭐가 있는지 보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Award Winning Speaking Promotes Education and Knowledge, 이런 게 있네요. 발표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떤 발표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 주관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웅변대회 같은 걸 수도 있고, 호주에선 디베이팅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런 시합을 해가지고 우승한 학교니까 그런 쪽으로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좀 아이가 논리적이다 그러면 이런 학교를 보내는 것도 괜찮겠죠. 또 다른 거로는 주니어 콰이어가 있네요. 주니어 콰이어. 그러니까는 어린애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노래하고 음악에 대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학교를 보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어디가 좋습니다. 어디가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뭐 카페나 이런 데서 그냥 좋다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각 학교마다 전부 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떠한 취미생활이 있고 어떠한 곳에 탤런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나 뭐 카페나 이런 데는 너무 그냥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경험을 많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 너무 좋아해요. 이 학교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다 다른 취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냥 학교가 좋아요가 아니라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님의 생활권이에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아이랑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오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아이가, 첫째 아이는 학교를 다니는 학년인데 둘째 아이는 미취학 학생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유치원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유치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운전을 하시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떤 어머님은 죽어도 운전을 못 하시겠대요. 그렇다면은 학교 근처에, 그 다음에 어머니 장보기 편한데 이런 데 이제 붙여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 자체를 제가 또 잘 아셔야 돼요.
자, 잠깐 제가 지역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브리스벤 산지 이제 26년이 넘었다 보니까는 제 주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6년 산 사람의 그냥 주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보시면은 여기가 시내예요. 여기가 시내고요. 가장 많이 알려지는 데가 켈빈 그로브예요. 왜? 시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6세부터 14년까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여기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이 동네 안에 QUT라는 퀸슬랜드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대학교 캠퍼스가 있어요. 바로 학교랑 담벼락 하나 차이도 있어요. 12학년 때는 두 학교를 10학년이 QUT까지 가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까이 붙어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는요,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 너무 잘 돼 있죠. 첫 번째는 학생들이 살아야 될 집들, 아파트,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것들이 아파트 형식으로 이제 빌라 형식으로 이게 다 형성돼 있고, 학생들이 장을 볼 수 있게, 쇼핑을 할 수 있게 쇼핑센터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당연히 상권이 좋아지다 보니까 큰 빌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은 어번 빌리지라고는 아예 특성화되어 있는 동네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켈빈 그로브가 생활권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단점은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6학년, 7학년은요 12클래스에 15클래스까지 있어요. 한 반에 25명에서 28명이고요. 거의 28명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너무 큰 학교예요. 생활권을 따지면 굉장히 편하죠. 시내까지 차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10분에서 1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서쪽을 제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부자 동네라 하는데, 자, 이 동네는 워낙에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는 당연히 1가구 2차, 2차량, 1가구 3차량 당연히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빌리지가는 어떤 이런 쇼핑센터가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다 차 타고 쇼핑센터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머니들 일로 가셨어.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산이 있다고요. 산이 있고 강을 끼고 있으니까는 시내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를 나오시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호주 사람 같이 지내야 되는 거고, 집들도 동네도 오래됐다 보니까 좀 오래된 하우스에 살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렌트비가 비싸요. 예. 넉넉하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부자다 보니까 당연히 렌트비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만족도는, 어머니들 여기 보내시는 어머님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생활권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자, 남쪽은 어떠냐? 남쪽 이 동네 보면은 써니뱅크, 그 다음에 써니뱅크 스테이트 하이스쿨, 맥그레거, 이 동네는요 차이나타운,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한국 음식 먹고 싶고 한인장 보고 싶고 그러면은 너무 편해요. 생활권이 너무 좋아요. 단점은 검정색 머리 아이들이 더 많은 클래스들도 있어요. 예. 걔네들이 전부 다 영어를 쓰는 아이들이니까 로컬 학생들, 그러니까는 저같이 제 자녀들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는 영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호주적인 문화론을 접하기는 좀 힘들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멀티컬처, 다문화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권은요, 이 밑에 쪽은 가든시티라는 큰 쇼핑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한인 마트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한인 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편합니다. 이 동네는 교회들도 많으니까 종교 활동하시기도 편하시고요. 사실은 북쪽은 제가 많이 추천을 못해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생활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백인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의무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쪽보다는 서쪽과 남쪽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없고 40학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유학생 한 학교마다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한정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자리를 테이킹할 수 있다는 말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의 생활권에 대해서 애 때문에 가는데 어머님 나는 그냥 희생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길게는 3년, 어떤 분 4년 이렇게 더 길게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결국은 행복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맨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면은
그게 어디로 가냐면 아이한테 가고 그게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들한테 가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의 생활권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네요. 또 하나는 그냥 제가 팁인데요. 여기는 초등학교를 엄마가 데려다 놓고 데리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굉장히 바빠요. 근데 아이들이 형제가 같이 왔는데 나이 차가 있어가지고 나이 차가 뭐 2년, 3년 정도 갭이 있어가지고 어느 아이는 하이스쿨로 가야 되고 어느 아이는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전 컬리지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한 군데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다 찾아가니까요. 안 그러면 어머님이 아침에 작은 아이를 먼저 드롭을 하던 큰 아이를 먼저 드롭을 하던 아침 시간이 굉장히 바쁘고 오후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이를 먼저 픽업하던 작은 아이를 먼저 픽업하던 어머님이 두 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머님이 학교를 고르실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결론을 내리면은 좋은 공립학교와 안 좋은 공립학교의 차이는 일단 첫 번째는 지역이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지역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첫 번째보다도 더 중요한 두 번째가 될 수 있겠지만은 두 번째는 아이들의 성향, 탤런트, 그 다음에 아이들의 취미생활 이런 것이다. 아이들을 호주까지 와가지고 한국처럼 키우시지 않으시려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어떤 아이들의 탤런트를 키워주시기 위해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과정, 과목 또는 운동, 예능 이런 것들이 잘 맞춰져 있는 학교를 찾아가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어머님들의 생활권이다. 어머님들의 성격과 특성에 맞춰가지고 도시에 붙어 살아야 될지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 살아야 될지 아니면은 완전히 좀 배제되더라도 호주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냥 이거는 제가 어머님들 이제 상담할 때 그냥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요. 유학이라는 게, 조기 유학이라는 게 돈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돈 무시 못하죠. 예, 시간 낭비하면은 다 돈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하실 때 그냥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거를 보시는 것보다는 답사를 와서 한번 내가 살 동네,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보내야 될 곳,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보시고 가시는 게 그게 사실은 돈을 더 세이브하고 시간 낭비를 안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좋은 공립학교, 안 좋은 공립학교라는 주제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좋은 공립학교는 없어요. 제가 이 위쪽 얘기는 많이 안 하긴 했지만 이 위쪽에도 사실은 되게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 굳이 제가 서쪽과 남쪽을 많이 얘기했고요. 이 많은 학교를 다 방문해서 제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학교마다의 그 스페셜 프로그램 또는 학교의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 학교의 지역, 위치, 집세, 동네 분위기 이런 거가 더 궁금하시면은 이 하단에 나와 있는 제 카카오톡 아이디나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이렇게 같이 나눴던, 그다음에 제가 드렸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호주 브리스벤 골드코스트의 조기유학 정보, 생활 정보,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